오늘 정치마수다 강희용 한양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리포트 순서대로 여쭤보겠어요. 전수조사 하기로 한 거죠? 뭐 원내대표가 이렇게 제안했으니까 예. 전수조사하고 특검도 하고 예. 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으신데 예. 혹시 뭐 국정조사도 가능하면 다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여야 합의하셨으니까 당장 하는 건가요, 이제? 전수조사? 일단 뭐 전수조사 저희 쪽에는 준비가 다 동의서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야당은 그 입장에 따라서 뭐 예. 진행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당도 준비 다 되신 건가요? 네, 뭐 이미 먼저 제안한 쪽이 이제 여당이기도 하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통해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어쨌건 이제 와서라도 이제 저 야당이 어차피 전향적으로 입장을 예. 바꿔서 전수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3자가 하는 거에는 뭐 동의하시는 거고요. 일단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물론 제3자 예. 아니면 뭐 감사원 뭐 이런 기관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야겠죠. 그 예. 기간은 다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건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 것 예. 같고요. 저는 그동안 사실은 뭐 다 조사해보자, 정치 조사해보자 네. 이런 것들은 지지부진한 LH 사태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 하자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거죠, 여당에서. 예. 그걸 뭐 저희가 이제 뭐 굳이 뭐 특검 얘기 자꾸 하고 하니까 그럼 특검 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조사도 하자 뭐 이런 뜻인 거니까 전향적으로 받았다라는 거는 오히려 본말을 뒤집어서 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그 진실을 제가 전적으로 수용을 해도 뭐가 약간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냐? 왜 그런가 하실 때 이렇게 약간 뒤로 뺐다가 모양새가 나중에 받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건 일단 저희 당 지도 우선은 LH 사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가령 뭐 지금 그 박영선 후보마저도 특검 얘기하고 예. 특검 오래 걸린다고 얘기하면서 저희 당이 그러면 검찰 조사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마치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비춰져서 예. 오늘 뭐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이건 그런 건 아니고 원래부터 저희 당이 다 조사하자고 제안을 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 말씀에 또 영향이 좀 있었다고 네.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나오는 전체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 적폐다. 촛불 정신을 다시 만들고 예. 소환해 오고 이런 과정에 그럼 자칫 여기서 잘못하면 이후에 재보궐선거 이후에라도 부동산으로 잘못되어가는 예. 이 전체 국민들이 분노해하고 있는 지점이 아닌 다른 물타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정치적 아마 저는 제안을 저렇게 전격적으로 하지 않았나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여야 다 합의했으니까 조만간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수조사? 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조사 시기와 예. 조사 방식에 대해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고 다만 김태녀 원내대표는 그 국회의장에게 사실상 위임하는 형태, 그다음 예. 국회의장이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 그다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은 이제 제시를 하겠죠. 예.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해서 탈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 뭐 여야 공이 다 있습니다만 특히 국민의힘의 그 박덕흠 의원이라든가 아주 뭐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탈당한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당에 대해서는 그 당이 어쨌건 당론으로서 이제 그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데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 전직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그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것이냐 예. 이 문제가 좀 남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이 본가 입장에서 예. 이제 그 의원들을 좀 설득을 해서 동의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좀 남은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뭐 세부사안이라고 치면 네. 하기로 하셨으니까 빨리 해가지고 결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안과 이 곁다리 안이 예. 있는데 사실은 정치인들 전수조사는 그대로 진행하면 예. 되는 거고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LH 사태에 그렇습니다. 관련된 게 어떤 건가거든요. 이게 특검도 빨리 합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고 특검이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면 빨리 진행을 해갖고 되는 모든 거 게 다 아니겠습니까? 나오는 게 좋죠. 예. 뭐 이 얘기는 여야가 합의를 하셨다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 보고요.
지금 가장 뜨거운 건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 같은데요. 특히 야당 지금 단일화 문제가 지금으로선 제일 뜨거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말들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리포트 보셨지만 어떻게 보세요, 박 대변인? 이제 그 마지막 곡에 한 8부, 9부 능선까지 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예.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가 보더라도 좀 피곤해진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끝내 이제 합당이라는 제안까지 했잖아요. 저는 이제 한 가지 고비가 더 남아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글쎄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오늘 다 오후에 조금 있다 있을 TV 토론 하고 난 다음에 내일하고 모레 여론조사가 진행이 여론조사하고 되고 그래야 돼야 되는데. 19일 날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한 고비가 더 남은 게 조사 문항이요? 문항도 그렇고 네. 이제 이러다 보면은 서로는 날선 공방하고 네. 이제 하는데 과연 협상 과정에 누가 더 잘했나 못했나까지도 저는 나오는 고비가 하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전에 리포트 본 것처럼 19일까지 두 후보는 모두 합의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글쎄 저는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이게 또 다른 고비를 또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좀 짚어보겠습니다. 물리적 한계가 있나요, 시간에? 물리적 한계는 사실은 없지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19일까지 저 투표용지에 이름 쓰기 전까지는 그 쓴 다음에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도 되죠. 예. 가령 이제 극단적으로 투표용지에 이름이 있더라도 예. 투표일, 선거일 전, 그러니까 4월 7일 전날 한 후보가 사퇴만 하더라도 예. 극단적으로 갈 수는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탄력을 받고 있는 야권 후보들의 지지도가 유지될 건가? 예. 아니면은 그 중도에 사퇴한 후보의 사표가 어느 정도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겠죠. 대변인님은 8구 능선을 넘었다고 보시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능선을 넘었다는 건 어떤 목표 지점에 접근한다는 해석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당이 LH 직격탄 맞아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3자 대결해도 누가 해도 이기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겠냐 저래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분 많은데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하긴 할 거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단일화에 대한 그 지금 서울 시민들의 요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단일화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지지도를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삼자 대결 가면 꼭 이긴다는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까지는 안 가기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후보들이 그리고 당 지도부가 그걸 다 그 압박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대신에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면 1차 19일에 한 후보가 단일화가 돼가지고 등록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좀 남는 상황이 돼버리고 예. 그렇다 보면은 29일 경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인쇄일 예. 그리고 마지막 4월 3, 4일로 돼 있는 사전 투표일 이전에 예. 뭐 이런 몇 단계를 좀 거치면서 그 사이에 상황을 봐야 되지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이 좀 지난해지면 지금의 지지율 유지 못하고 저는 다시 폭삭 바닥이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다시 있습니다. 한번 그 팩트 정리를 좀 하면 물리적으로는요. 사전 투표 전에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 투표 투표일 이후에도- 투표일 전날에도 후보 사퇴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죠. 사전 투표는 그럼 사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 투표는 한 분의 표가. 그렇죠. 그렇죠? 그 사전 투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표가 돼버리는 거니까. 사표가 돼 버리는 거고요. 근데 근데 제가 볼 때는 19일이 이제 후보 등록일 아닙니까?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예. 여러 가지 뭐 투표하기 전에 사퇴하면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18, 19일 양일이 이제 후보 등록일인데 19일 지나서 만약에 두 후보가 예. 안철수, 오세훈 모두 등록을 했다. 예. 그 순간에 사실 아름다운 경선, 아름다운 단일화는 깨지게 되는 거고요. 예. 단일화 효과도 사실상 완전히 반감되는 그런 네. 현상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 사실상 그 안철수와 오세훈 후보의 입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네. 선거 초반과 지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철수는 빨리 합시다 예. 였는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는 좀 천천히 합시다야. 예. 오히려 지금 오세훈 후보는 먼저는 천천히 하다가 지금은 왜 빨리 입장이 합시다. 바뀌었나요? 예. 보시기에. 이거 중간에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경선 과정에 예. 있어서 약간 컨벤션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오세훈 후보 예.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LH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윤석열의 뭐 사임이라든가 정계 입문 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지율에 반영이 되면서 약간의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오세훈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오세훈 예, 후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그 단일화 가족에서 고성이 오가고 싸웠던 이유도 사실 그런 근제 배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를 하긴 할 거다. 그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철수가 어떤 모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처음 이제 모종의 결단의 일각을 보여줬어요. 국민의힘 합치겠다 예, 이거요. 합당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여러 이슈 중에 묻혀 있어서 이거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네. 하는데 사실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거든요. 예. 우리가 사실 안철수의 새 정치를 한 10년 가까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예. 뭔가 보여주기를. 그 새 정치의 종말이 결국 보수 정당의 투항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새 정치에 기대를 하고 열망을 보내줬던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를 단지 근데 안철수 대표의 어떤 말의 뜻부터 좀 해석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이기면 국민의힘과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뭔가요, 정확히 뜻이? 뜻을 좀 일단 해석을 좀 해주시죠. 자, 예. 오늘 아침 방송하고요. 예. 오늘 오후에 나온 얘기가 좀 다른데요. 예. 오늘 아침 방송은 더 큰 기호 2번을 만들겠다. 예. 즉, 이 얘기는 실제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거나 예. 서울시장이 되면 외곽에서 유력 대선 주자들, 뭐 윤석열 이런 분들을 포함시키겠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빼와서 예. 큰 다수 의석의 어떤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만드는 거죠. 좀 러프하게 표현하면 국민의힘을 본인 시장이 해체시키겠다는 거죠. 되면은 예. 흡수 통합하겠다. 흡수하겠다. 네. 예, 그거 그러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예. 사실상 어제 발끈해가지고 제2의 분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예. 것이고요. 근데 오늘 아까 오후에 나왔던 얘기는 사실상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던 서울시장이 후보가 되지 않던 1단계로서 통합선대위를 구성하고 2단계로서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합당을 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겠다. 예. 즉 국민의힘을 하나의 또아리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죠. 예. 그러니까 앞에 아침의 얘기와 오늘 오후의 얘기가 좀 달라요. 근데 후자의 얘기가 이제 본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후에 후자의 얘기는 예. 국민의힘 간판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살리겠다는 국민의힘의 힘과 이제 합당을 하겠다는 건데 예. 당대당 합당이니까 어쨌건 뭐 형식적으로야 국민의힘에 투항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실제로 세석짜리 그 국민의당과 그다음에 104석의 국민의힘이 합당한 녹였을 때 사실상 흡수 합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이름은 바뀐다는 걸로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예, 예. 뭐 이름이 어쨌든 바뀌겠죠. 예. 근데 뭐 크게 차이는 없는 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야권의 개편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많이 예. 얘기해 왔으니까 저는 오히려 다른 부분을 해석을 하고 예. 싶은데 합당하고 야권 개편하는데 나도 힘을 보탤 테니까 나의 주장, 나의 입장을 많이 단일화 과정에서 들어줘라고 예. 저는 오히려 해석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 협상 과정에 지금 막판에 오면서 좀 더 많은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 카드까지도 던졌다. 근데 오늘 안철수 대표 한 얘기는 본인이 이제 이길 걸 가상하고 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인데 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담아 있습니까? 거기 그 그 글에서? 내용을 정확히 예. 저도 몇 번을 읽어봤는데 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분명치 않아요. 그거는 분명치 그 않으니까 그릇에 쓰여 있는지 안 쓰여 있는지가 분명치 네, 않죠. 분명치 않아요. 같이 그래서 보시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 오늘 그 합당 메시지는 첫 번째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예. 제1야당이죠.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라고 예. 일단 봅니다. 1차적으로.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만약에 진다고 하더라도 보수 연합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알아달라. 이 예. 얘기는 뭐냐면 차후에 자기가 대선 후보로 뛸 수 있는 여지, 즉 예. 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대선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내가 꼭 이겨서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큰 뜻을 품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안 알리고 교수님 싶은 해석은 거예요. 약간 예. 질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으로도 들리는데 저는 맞습니까? 최근에 네. 안철수와 그 분들의 어떤 그 협상단의 입장과 네. 태도를 보면 상황 변화를 좀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나오고 나서 안철수 후보는 두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제3지대를 지키고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이 가령 그 제3지대와 자기와 함께 제3지대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자 그러기에는 윤석열이 너무 커요. 예.
이 지지율 나오는 게 자기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고 이미 자기는 대선 후보 지지자 중에 명단도 일단 들어가지도 못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국민의 힘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야 되겠다. 두 가지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예. 어쨌거나 본질은 뭐냐면 국민들이 그동안 그토록 기대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줬던 새 정치를 포기하고 1990년 보수 대연합과 같은 보수 야합을 하게 된다는 예.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강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쪽 여당 지지자들이 보기엔 이미 지금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예. 근데 끊임없이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언론이나 여러 이제 국민들이 던졌을 때 본인은 어떻게 자기를 보수라고 부르지 마라. 예. 자기를 중도 그동안은 실력이다. 뭐에다가 본격적인 투항을 네. 한다 이렇게 해석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사실상 오늘은 백기투항 선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예. 뭐 꼭 그렇게 해석은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중도를 표방하고 뭐 제3지대 쭉 해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 색깔이 흩어졌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예. 지금의 현 정세,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반대 분위기, 그다음에 본인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더 가면 안 되겠다. 야권에 같이 힘을 모아서 예. 정권을 심판하고 차기 대선에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몸이 이렇게 간 거지.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박 해석하지 대표님 않습니다. 생각하시기에는 이기고직을 떠나서 국민의힘 간판을 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는 오늘 얘기까지도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 불가능할 거라고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예상을 강 합니다. 교수님 해석 그 부분 하나는 어떠세요? 지금 슬슬 줄 준비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네. 오늘까지는 제가 볼 때 안철수 대표의 얘기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를 다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단일화가 내 중심으로 될 줄 있게 해줘라고 저는 해석을 줄 준비까지는 했습니다. 해석하시지 않고요. 예, 거기까지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쪽도 그다음에 뭐 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과하게 얘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쪽도 중간에서 아름다운 단일화를 기대하는 시민들한테는 조금 미흡한 길을 근데 걷고 지금 있다고 아름다운 생각합니다. 단일화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아까 발언들을 보셨지만 저렇게 날이 서가지고 이미 서로 어떤 빈정상할 건 다 상한 상태 아닌가요? 저 정도면 어떻습니까? 글쎄 내부적으로 뭐 빈정상할 거는 외형적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그 이미 이거는 글쎄요 어느 정도 뭐 정치를 오래 해왔던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는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까지 그렇게 심정적으로 깊이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19일 날 되느냐 예. 아니면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내부적인 상황이 격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쳐다보는 국민들도 힘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해석을 예, 합니다. 강 교수님 보시기에는 단일화가 되긴 되나요? 그 예. 부분은 되긴 됩니까? 안 되는 아까 거- 말씀하시지만 예. 안철수 후보가 던진다는 식이었던 전망을 뭐 이미 가지고 계신 것 그것도 그 같습니다.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단일화를 못한다, 예. 성사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두 분의 정치 생명은 사실 보수 쪽에서는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어떤 방식으로든 하긴 한다. 할 것이다. 근데 예. 그것을 지금 나름대로는 뭐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기도 좀 늦추고 밀고 당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안철수 후보의 그 발언으로 사실 그 내막이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결국 안철수를 지지했던 다수의 중도 정치를 표방했던 그다음 그걸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것을 여러 가지 뭐 반문연대니 뭐 대선 승리니 정권 교체니 이유로 포장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오늘은 안철수 새 정치의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네, 뭐 아니요 첫- 아닙니다. 예. 네. 이 서울시장 문제를 대선까지 좀 연결을 시켜서 여쭤보기 전에 그 팩트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형준 후보요. 예, 부산. 예. 사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서 한번 변명을 좀 먼저 하시면은. 일단은 좀 더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 계셔서 제가 예, 여쭤보면 그러니까 일단 이름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제 문건에. 뭐 일부 문건을 저도 본 적은 예, 있는데 예. 배포선에 대해서는 봤어요. 예. 이게 어디 배포되는 거는 봤는데 이 어디 누구 요청 뭐 이런 거는 저는 본 바가 없거든요. 그런 걸 본 바가 없으시다는 말씀은 청와대 문건에 그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없다는 그러니까 말씀.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에 예. 오는 문건 중에 어디 요청 이런 양식의 문건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예. 이게
그거 하나. 근데 두 번째는 거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국정원이 조작을 한 게 아니라면 그 문건이 있다면 그건 뭐 명백히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찰 자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박지원 원장이 말씀하신 예. 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 예. 것 같은데 이게 그 공개된 두 건의 문건이 국정원에서 배포된 건 아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 내 감찰처에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어제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얘기가 진행돼야 네.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그 팩트 확인이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강 교수님? 그 사찰 건은? 이제 사찰건으로 해가지고 국정원 원장이 이제 처벌이 됐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그 사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찰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즉 당시 청와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무작위 자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그것을 요청을 했고 그 사찰 자료를 인용해서 어떻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뭐 보수 언론을 동원한다거나 뭐 관제 데모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들이 실질적으로 사실로서 나열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매개고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밝혀진 것이 거기에 명시되었던 게 박형준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홍보기획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직함이 들어가 있고 홍보기획관은 사실상 수석비서관에 해당이 되는 자리이거든요. 지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금 와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왜 그게 거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이것은 되게 무책임한 어떤 발언이고요. 물론 후보로서 선거에 나선 후보로서 그러한 과거의 사실들이 드러남으로써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네. 어쨌거나 그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그것을 조작해서 지금 선거 국면에 꺼냈을 리도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솔직하게 입장을 좀 밝히시는 게 왜 이미 다 처벌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그 사실은 이랬고 저랬고를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선거에서 선택을 받기 전에 국민들에게 솔직히 아뢰는 것이 그 합당한 그 공직 선출에 나온 그 공직 예비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싶고요. 더군다나 이제 박형준 후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지금 LCT 그 가장 큰 문제 많은데 거기에 이제 특혜 분양을 좀 받았다는 거 아닌가 두 채나. 근데 예. 지금 와서 이제 미분양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분양이라는 게 사실상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백 호가 있는데 그 중에 극히 부분은 미분양이죠. 그래서 과거에 법원에서도 미분양이라고 다 무죄 처벌받고 빠져나갔지만 실제로 평균 경쟁률이 22대 1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양이 아니고 정말 하다 안 팔린 거를 그 미분양인 거지 이분이 실제로 분양받은 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지금 이유로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혜를 받아서 그 호수를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했느냐 아니면 사전에 특혜로 해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아파트 전체가 미분양이었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예. 명백한. 그래서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와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을부딸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홍대 입시비리인 거죠. 그 이분은 홍대에 있는 그 담당했던 그 교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자기는 홍대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했다가 네. 그 다음에 또 말이 바뀌어서 갔지만 내가 그런 부탁을 한 적 없다고 네. 하는 그러니까 거짓말의 연속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후보들이 사실 국민의힘이 사실 마땅한 후보가 없었다는 거 압니다만 이런 후보를 내놓고 애써서 뭐 방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걸 평가를 받으면 되는 예. 거예요. 어떠세요? 예. 선거라는 게 유권자로부터 이제 검증을 예. 받아서 공직에 적합한가를 받는 이 심사를 받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뭐 상대 측에서 예. 의혹 제기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뭐 이렇게 그 과거 캐내기식, 예. 그다음에 뭐 다른 건에 대한 물타기식,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유권자한테 다가갈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 얘기할 필요가 있지 예.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마 선거 캠프에서 알아서 대응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 의혹 제기가 과연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거는 부산 시민들이 4월 7일 날 정리해 줄 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표심과 상관없이 근데 그 의혹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 이게 선거를 앞두고 마치 여권이 기획해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에는 이 보궐선거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예. 작년에 강 교수님,
그 약간 짧게, 예, 예, 예. 먼저 좀 듣고 그럴까요? 약간,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부산 뭐 선거 캠프 많이 예. 관여하고 있지 않아서 충분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이게 공세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하게 해명을 해야 될 의혹 사항이 도드라지거나 이러면 저는 대응을 충분히 거기서 할 거라고 보여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의 영향을 떠나서 저 정도의 어떤 의혹이면 큰 의혹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의혹이라면 사실 확인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마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이 불법 사찰 건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이미 시민단체에서 국정원을 상대로 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자료를 차근차근 받아오던 것이 과거에 이제 이 4대 강국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받은 거죠. 그게 이제 공개가 된 예. 것이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우연히 만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기획했다. LCT 건은 어떻습니까? 예. LCT도 마찬가지로 부산에 있는 그 시민단체에서 LCT 특혜 분양 받았던 사람의 명단을 사실 공개를 하면서 뭐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서 불거지기 시작했고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죠. 예.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뭐 성모 변호사라든가 당시에 이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로 활동을 했죠. 예. 이분이 어떻게 사건을 덮었는지. 예. 그때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부산지검 제2차장이 소위 그 윤석열의 의형제라고 하는 소윤이라고 하는 예. 분이고, 그러니까 검찰과 소위 법조 비리와 건설업자 간의 그 특혜 비리가 LCT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특혜 분양했다는 거, 예. 나중에 그 부분을 사실상 덮어줬다는 거. 예. 이 두 가지를 이제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부분은 예. 딱 한 말씀만 LCT 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재판까지 이영복 회장이라는 양반이 재판까지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이미 다 수사도 끝나고 그러니까 재판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재판마저도 시민단체 주장은 그때 재판마저도 명단이 잘못됐다. 나왔는데 검찰이 그 명단을 덮었다는 거고 예. 그 명단이 공개되고 지금 그 명단에 대해서 일일이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더 드러날 게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도 적폐인데 검찰이 덮었다. 이렇게 법조 되는 거죠. 비리가 많고요. 예, 그거는 뭐 법원은 절대 선거 한번 아니니까요. 한번 어떻게 다뤄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네. 그 사안은.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